어느 날 깊은 밤 평소처럼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나는 우연히 한국의 한 인기 포럼에서 무서운 이야기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어렸을 적부터 공포 영화나 이야기를 좋아했던 나는 자연스럽게 클릭하여 글을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담담했다.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주인공이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보냈다. 마을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사람들은 모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러나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은 폐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폐가는 아주 오래되고 황폐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왜인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는 없었다. 민수도 그곳에 대한 호기심을 간직한 채 여러 해를 보냈지만 특별한 일이 없자 관심을 잊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그의 장례식에 거행된 다음 날 마을에는 그에 대한 추모글과 함께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노인이 죽기 전 몇 번이나 그 폐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호기심이 재점화된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폐가를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친구들 2명, 정우와 수진을 설득하여 며칠 후 저녁 함께 폐가로 향했다. 밤하늘은 흐렸고 달빛마저 부족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셋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폐가로 다가갔다.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탓에 문은 거의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폐가 내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엉망이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번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탐험을 시작했다. 1층은 비교적 텅 비어 있었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2층에 올라가기 위해 계단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누군가 살짝 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였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지는 무섭다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민수는 오히려 더욱 궁금증이 생겼고 결국 다시 걸음을 옮겼다. 2층에 올라서자 그들은 한 방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무언가 타오르는 듯 깜빡거리는 불빛이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초가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는 오래된 사진과 누군가의 일기장 같은 것이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한 사진이 민수의 눈길을 끌었다. 사진 속에는 마을의 노인이 젊은 시절 다른 몇 명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일기장에는 다소 난해한 글들이 적혀 있었지만 민수는 그중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문장을 읽고 말았다.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돌아갈 수 없어.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다. 초는 이상하게 흔들리며 곧 꺼질 듯 아슬아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공포심이 몰려왔지만 민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가 마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비어 있어야 할 방 안에서 말이다. 놀라고 겁에 질린 셋은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밖에 나오고 보니 그들은 그곳에서 이상하게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미 해가 떠올라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후 그들은 아무에게도 그날 밤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의 사건은 점차 민수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는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고 결국 그날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마을 외곽의 폐가에서 밤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 폐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민수도 다시는 그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날 밤 발견한 사진과 일기장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언젠가 다시 그 폐가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그렇게 그곳은 여전히 마을 외곽에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누구도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없애려 하지 않았다. 마치 마을 사람들 모두 알게 모르게 그 집에 얽힌 비밀을 알고 있는 듯 그리고 그 비밀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공포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공포썰로 불립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공포썰 중 하나인 가상의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집으로 불리며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폐가는 40년 전 화재로 소실된 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고 우거진 잡초와 부서진 벽돌만이 남아있었다. 주변 주민들은 종종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고 밤에는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고도 했다. 어느 날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가 이 마을로 이사 오게 되었다. 그들은 도심의 복잡한 삶에 지쳐 조용한 시골 생활을 원했고 폐가 바로 옆에 있는 저렴한 집을 구매했다. 부부는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그저 마을 사람들이 폐가의 낡고 음침한 분위기에 겁을 먹은 것이라 생각했다. 이사를 한 지 며칠 뒤 아내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에서 그녀는 폐가 안에 있었고 오래된 나무 계단을 오르는 자신을 발견했다. 계단 위에는 낡고 문이 삐걱거리는 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까만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곤 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매번 꿈에서 깨어나면 그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폐가를 둘러보자고 제안했다.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 부부는 폐가로 향했다. 집은 예상대로 음산하고 쓸쓸한 느낌이 들었지만 두 사람은 용기를 내어 내부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투성이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아내는 꿈속에서 본 것처럼 계단을 발견하고 남편과 함께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찬바람이 두 사람을 스쳤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려 했으나 남편이 그녀를 잡아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어딘가에서 희미한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다. 부부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의 꿈은 더 자주 찾아왔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매일 밤 자신을 불러내려고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폐가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을 찾아냈다. 사진에는 젊은 여성과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명백히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영원히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로 아내는 점점 더 폐가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남편은 아내가 점점 더 폐가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마을에 나이 든 사람을 찾아갔다. 그 노인은 폐가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집에는 한때 사랑에 빠진 젊은 부부가 살았다. 그들은 불행히도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여전히 서로를 찾으며 집을 떠돌고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꿈속의 그림자와 사진 속 여성이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아내는 꿈속의 목소리가 조금씩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그리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아내는 점차 현실과 꿈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한밤중에 홀린 듯이 집을 나섰다. 폐가에 도착한 그녀는 마침내 그곳에서 익숙한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던 중 그녀는 문득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이 과거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 그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 순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들은 함께였고 여전히 서로를 잊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사라졌다. 그날 아침 남편은 아내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폐가로 달려갔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로 폐가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문이 들리지 않게 되었다. 마치 모든 것이 막을 내린 듯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가끔씩 그곳을 찾아가고 있었다.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가 답하길 기다리면서. 세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지수. 24살 평범한 대학생이다. 방학을 맞아서 잠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오랜만에 자연과 함께하면서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면허를 딴 후로 처음 운전하는 장거리 여행이었기에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난 경치가 아름답다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한옥이 몇 채 있었고 나는 민박집을 운영하는 할머니 댁에 묵기로 했다. 할머니는 날 반갑게 맞아주셨고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저녁밥을 먹었다. 할머니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마을 근처 깊은 산속에 있는 귀신 바위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신성하게 여겼고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고했다. 할머니에 따르면 예전부터 그 바위 근처에서 알 수 없는 실종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으며 그곳에서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곤 했다고 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다음 날 나는 결국 할머니의 경고를 잊고 산책 삼아 귀신바위가 있다는 산으로 홀린 듯 발길을 옮겼다. 산길은 고요했고 새들의 지저귐과 산들바람 소리만이 전부였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바위 앞에 서 있었다. 바위는 생각보다 더 웅장했고 그 주변은 왠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다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인지 누군가의 속삭임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뒷걸음질 치다가 실수로 움푹 파인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전화기를 꺼내 들려고 했지만 그곳은 전파가 잡히지 않았다. 당황한 나는 다시 바위를 향했다. 그때 바위 옆에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 형체는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왔고 얼굴이 보일 때쯤 아무것도 없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순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결국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를 떠나려는 찰나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고 어둠이 나를 덮쳤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민박집 내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곁을 지키고 계셨다. 내 기억은 흐릿하고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는 내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실신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셨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물 수 없다고 느꼈고 서둘러 짐을 꾸려 떠났다. 도시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그날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그 바위가 나를 잊지 않은 것처럼 나는 자꾸만 그날의 꿈을 꾸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침대 머리맡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듣게 됐다. 그것은 다시 산으로 돌아오라는 목소리였다. 그 뒤로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매일 밤 그 속삭임에 시달리게 되었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다시 한번 그 마을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묘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결국 내 기억의 일부를 찾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매듭이 풀려야 한다고 마음먹고 다시 긴 산길을 걸어 귀신 바위로 향했다. 그곳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